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2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중에서 우리 전력공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21번부터 40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과연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43사시의 1회선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률 0.8의 삼상평형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이때 변전소의 인출구 전압이 6600V, 부하의 단자 전압이 6000V일 때 부하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저항은 4옴, 리액턴스는 3옴이며 기타 선로 정수는 무시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는 기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송전단 전압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부하의 단자 전압, 즉 수전단 전압이 나와 있게 됩니다.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6600V, 그리고 수전단 측 전압은 6000V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압 강하 E라고 하는 것은 6600에서 6000을 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0V가 되는 겁니다. 즉 전압 강하 E는 600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하의 전력을 물어봤습니다. 부하의 전력. 자, 그럼 우리가 부하의 전력을 구하려면은 우리 전압 강하 공식 있죠. E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측 선간 전압분의 전력 P 그리고 저항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우리가 식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P라고 하는 것의 기본 단위는 와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쵸? 그 다음에 VR, 선간전압의 기본 단위 또한 볼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과 리액턴스는 각각 옴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 이 P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 P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P만 남겨두고 다 좌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즉, 뭘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VR을 넘기니까 VR 곱하기 E를 뭘로 나눠줘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단위가 뭐라고요? 와트예요, 와트.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저항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4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3 곱하기 역률이 지금 0.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8분의 0.6이 될 것입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곧 탄젠트 세타니까요. 그래서 0.8분의 0.6.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분자에는 얼마가 옵니까? VR 얼마예요? 6000V입니다. 자, 6000에다가 우리가 구했던 전압 강하 얼마입니까? 600V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와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와트가 아니죠. 킬로와트, 얼만큼의 전력인지 킬로와트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줘야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킬로와트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576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kVA 기준으로 등가 임피던스가 0.4%인 발전소에 설치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락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P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등가 임피던스로 문제에서 0.4%라고 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4분의 100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기준 용량은 1000kA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0kA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꾸게 되면 10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을 이렇게 곱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2500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최소 차단 용량은 곧 단락 용량이므로 정답은 2500메가볼트 암페어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비접시식 송전선로에 있어서 일선 지락 고장이 생겼을 경우 지락점에 흐르는 전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비접지식 송전선로라고 하는 것을 보통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선로는 이 대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되죠. 여기가 이제 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대지는 전선과 어떤 것을 형성하고 있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전 용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전 용량, 커패시터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선별로. 이게 대지 정전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비접지 송전 선로에서요. 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마지막 상에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락이 뭐예요? 대지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지락 전류가 비접지 방식에서 이 대지로 들어가서 자연 소멸될 수도 있으나 자연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를 본다면 지락 전류가 어느 곳에 흐릅니까? 이 정전 용량 쪽을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락된 상으로는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전류 IG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하나, 두 군데로 흐르죠. 근데 전류에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상차를 고려해서 3오메가 C2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 C가 뭐예요? C? 대지 정전 용량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 정전 용량은 커패시터잖아요. 커패시터에는 어떤 전류가 흐릅니까?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즉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 고장상의 영상 전압보다 90도 빠른 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단골 문제입니다. 매번 매 회차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는 4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이 있고요. 직렬 리액턴스를. 자, 두 번째는 우리 전압 변동을 작게 해주는 거. 세 번째는 발전기 고장 시 입출력의 불평형을 좀 억제해주는 거. 네 번째는 고속도 차단이라든지 그런 고속도 차단 개전 방식을 채용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 개통해주는 충격을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각각의 영향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리액턴스를 작게 하려면 첫 번째, 직렬 콘덴서가 있고요. 직렬 콘덴서라고 하는 건 선로의 직렬로 연결되는 커패시터를 말하게 되죠. 보통 지상 리액턴스가 많게 되는데 여기에 직렬 커패시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지상분과 진상분이 상쇄되어서 전체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로의 병행 회선수를 늘리는 것도 리액턴스를 줄여줄 수가 있게 되고요. 복도체를 채택하게 되면은 그것도 우리가 리액턴스가 감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기나 변압기의 자체 리액턴스를 작은 것을 채택하는 겁니다. 즉 기기의 리액턴스가 애초에 작은 것을 채택하게 된다면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늘리는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전압 변동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전압 변동을 작게 해주는 건 첫 번째, 소극여자 방식이 있습니다. 소극여자 방식은 계통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빠르게 여자시켜서 전압이 떨어지면 여자를 많이 해서 전압을 올려주고 전압이 과하면 여자를 적게 해서 전압을 내려주는 일정한 전압을 하게끔 조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통 연계를 하면 안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간 조상 방식. 중간 조상 방식은 말 그대로 중간 조상기를 설치해서 전압 조정을 일정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하게 되면은 우리 지락 전류를 줄여주는데 이 방식은 특히 뭐예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되겠죠. 지락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속도 개전기라든지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하는 것도 있겠고요. 고속도 재폐로 방식. 여기서 재폐로라고 하는 것은 재연결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닫고 열음으로써 개통해주는 충격을 막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조속기의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회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를 말하게 됩니다. 즉 회전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발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발전이 천천히 되는 겁니다. 이런 조속기의 동작을 빠르게 해줌으로써 이런 전력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장 발생과 동시에 발전기 회로의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로 삽입해서 입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을 때 대부분의 문제의 정답이 바로 1번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즉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또는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가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인 형태가 많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지가 많았지만 우리가 1번과 같은 답의 형태도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GIS라고 하는 것은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모선, 개폐 장치, 차단기, 그리고 계기용 변성기, 마지막 피르기 등등등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밀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 SF6 가스로 충진되어 있습니다. SF6 가스는요, 공기보다 소호 능력이 약 100배 정도, 그리고 절연 내력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아주 우수한 소호 기체입니다. 무독, 무색, 무취의 특성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이래서 GIS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은 우리가 단로기, 개폐 장치 일부죠. 차단기 있고요.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일부죠. 그 다음에 주변압기, 이거는 메인 변압기입니다. 메인 변압기이기 때문에 GIS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구성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에서 선간전압, 송전거리, 수전전력, 역류를 갖게 하고 선로 손실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삼상에 필요한 전선 무게는 단상에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전선은 동일한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자, 이 동일한 전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무엇이 같다라는 겁니까? 고유 저항이 동일하다. 같다라는 조건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먼저 이용할 거냐면 바로 이 전력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 삼상에서의 전력 P3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상에서의 전력은 어떻겠습니까? P1이라고 했을 때 VI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 따르면 선간 전압, 역류를 같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같은 것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는 같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류를 구분 지어보겠습니다. I3와 I1이라고 써볼게요. 따라서 어떠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까? I1은 루트 3 곱하기 I3구나 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것은 바로 전력 손실, 즉 선로 손실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상에서의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죠? 삼상 3선식이므로 3I3의 제곱에다가 R, 저항을 곱한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뭐와 같아야 돼요? 2I 제곱 R과 같아야 됩니다. 이때 I는 I1입니다. 근데 단상 2선식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2I 제곱 R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I3의 제곱에다가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R은 로우 A분의 L이잖아요. 그쵸? 근데 전선은 동일한 전선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로우는 일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송전 거리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L도 일정할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 단면적만 변수가 달라요. 단면적만.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 A의 3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 저항을. 그 다음에 우변을 마저 써보죠. 이 I1의 제곱입니다. 근데 I1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I1은 루트 3 I3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루트 3 I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I1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로우에다가 A1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같은 것을 지워보겠습니다. 먼저 I3 제곱입니다. 이거 지워지고요. 고유저항 로우 지워집니다. 지워지고요. 거리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남은 건 뭐예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3이 남았고 그럼 여기가 6이 될 것이고요. 그쵸? 6.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남아요? A1분의 1이 남죠. 그쵸? 그 다음에 좌변에는 뭐가 남습니까? 3. A3가 남네요. 그럼 3. A3분의 1이 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A3분의 3은 A1분의 6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역수를 취해줘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3분의 3이니까 3분의 A3는 6분의 A1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양변에 3을 곱해보죠. 양변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3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2로 이렇게 되니까 2분의 A1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A1은 어떻게 돼요? 2A3가 돼요. 즉 단상에서의 전선의 단면적은 삼상에서의 전선의 단면적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깔끔하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죠. A1은 단상에서 단면적의 3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아니죠. 전선의 무게를 B를 구하는 건데 삼상에 필요한 전선의 무게는 단상이 얼마인가니까 단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밀도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 질량이 곧 뭐예요? 무게예요, 무게. 그러면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나오네요. 왜냐면 이 부피를 좌변으로 넘기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삼상 삼서식이니까 전선이 세 가닥이잖아요. 세 가닥. 그러면은 3에다가 단면적 A3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부피가 돼요. 부피. 그 부피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무게가 된다고요? 질량이 된다고요? 바로 밀도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것은 단상 이선식 E, A1의 L의 밀도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같은 거 지워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아까 전에 A1이라고 한 건 뭐예요? EA3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EA3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3 분자, 분모 지워지고 여기 남은 거 4, 3,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즉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접근할 수 있다라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케이블의 연피손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 케이블 손실 중에서도 이 연피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피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전성 외피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피손은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전선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선에 이러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런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곧 무엇을 만들어내요? 기전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압을 유도해내게 되죠. 이걸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도전성 외피에 이런 전압이 유기되고 즉 이 전압의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와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 와전류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을 우리가 연피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궁극적인 원인은 전자유도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연피손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기와 단로기 간의 이런 순서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단로기와 차단기의 어떤 특성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단로기는요, 디스커넥팅 스위치, 부하전류 개폐도 불가하고요. 고장전류 차단도 할 수 없습니다.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고장전류 차단 가능하고 부하전류도 개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로기는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단기에 이런 개폐 발생하는 소호가 이 단로기에서는 발생하지가 못합니다. 발생하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로기라는 친구는 반드시 차단기가 열려있는 즉 부하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고 아주 작은 변압기 여자전류라든지 미세한 충전전류가 흐를 때만 개폐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즉 정전시 그리고 급전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전시는 뭐냐면 전원을 끊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정전시, 평상시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끊어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정전시를 볼게요. 부하전류 흐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단로기 조작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차단기부터 오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디스커넥팅 스위치, 단로기를 오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전시, 이거 평상시 전압이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투입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로기를 온 시켜줄 수가 있어요. DS 온.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차단기도 온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크가 발생해도 차단기가 소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또는 단로기를 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선으로서 알루미늄에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한 것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내열 알루미늄 합금연선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한다 그러면 ACSR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다가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해서 내열성을 대폭 상향시킨 그런 연선을 우리가 TACSR, 즉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 150도C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ACSR 이거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발생의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이 전선 부근의 공기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그곳에서 빛과 소리를 동반한 방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코로나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D를 증가시키는 것, 즉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니 우리 코로나 임계 전압이죠.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을 코로나 임계 전압 또는 코로나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24.3의 M0, M1, 델타 D에 로그 R분의 D 킬로볼트라고 공식을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개수 M0는 날씨 개수고요. M1은 전선의 M0는 전선의 표면 개수고요. M1은 날씨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대 공기 밀도인 델타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이 전선의 지름을 증가시키면 지름을 증가시키는 것만큼 코로나 임계 전압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임계값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곤 하고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것도 있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돌기 부분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선금구를 계량하는 즉 가선 금속 부속품류를 계량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이런 새 걸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계량을 통해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코로나 현상을 덜 발생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매설지선 설치가 있어요. 매설지선 설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현상이라는 관련이 없고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철탑의 탑각의 접지정을 감소시켜서 어떤 것을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코로나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매설지선을 갖다 넣는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정답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압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배전선로에선 첫 번째 승합기가 있습니다. 승합기가 뭐예요?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기도 전압 조정 장치가 되고요. 3번의 유도 전압 조정기도 전압을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 탭 절환 장치라고 해서 주상 변압기 뭐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전주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다라고 해서 주상 변압기 또는 배전용 변압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조절함으로써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클로저가 있게 되는데요. 리클로저는 전압 조정 장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호 장치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계통의 대부분의 사고는 순간 고장 사고입니다. 이런 순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것을 자동적으로 개방해서 막아준 후 다시 일정 시간 후에 닫아주고 다시 순간 고장 발생하면 열어주고 보호하고 닫아주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것을 반복할 수 있는 자동 재폐로 차단기가 바로 리클로저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고장이 반복되면 이것을 순간 고장으로 보지 않고 영구 고장으로 판별을 하여 같이 협조를 하는 섹셔널라이저가 함께 동작을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선로를 구분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배전 선로의 보호 장치이지 이것이 전압 조정 장치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로 역률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상용 콘덴서, 이거는 바로 전력용 커패시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전력용 커패시터는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목적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고압 측, 모선 측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고압 모선에 설치하게 되면은 관리도 용이하고요. 무효전력에도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역률 개선 효과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고압 측에서 조금 내려와서 우리 고압 측과 부하의 분산해서 설치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던 모선 측에 설치하는 방법보다는 개선 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선 효과라고 하는 건 역률 개선 효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래 방법보다 비용이 살짝 증가해요. 근데 역률 개선에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역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하의 말단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대신에 제일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대신에 역률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류 리액터, 우리가 전류를 제한하는 리액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류를 제한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차단기의 직렬로 리액터,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게 되고요. 이 차단기에도 퍼센트 리액턴스가 있을 것이고 한류 리액터에도 퍼센트 리액턴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이 둘의 합으로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락 전류라 함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인데요. 자, 여기서 전격 전류가 일정한 상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된 것이니까 결국 이 단락 전류가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답을 알고 가셔야 되고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리액터를 더 알아보면 첫 번째 블루 리액터, 이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거. 두 번째 소호 리액터, 이거는 우리 지락 전류를 최소화시키는 거, 제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소호 리액터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렬 리액터가 있게 되죠. 직렬 리액터는 우리 전력용 커패시터 부속 회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5고조파를 삼상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단락 전류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일선지락 시의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 계통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4가지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항 접지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직접 접지 방식. 네 번째,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고요. 가장 작은 것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송전 계통은 4번 소호 리액터 접지식이 되겠습니다.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전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비율차동 계전기인데요. 비율차동 계전기는 발전기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검출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선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측에 이런 변류기가 시설되어 있고요. 2차 측에도 변류기가 시설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1차 측은 델타 결선, 2차 측은 Y 결선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델타 위쪽에는 Y 결선의 변류기가 있게 되고요. Y의 아래쪽에는 델타 결선, 즉 반대되는 결선의 변류기가 있어야 됩니다. 1차 측 변류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2차 측 변류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떤 코일이 있게 되는데 이 코일의 이름을 RC라고 해서 억제 코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어떤 코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RC, 억제 코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쪽으로 가는 이 길목에 어떤 것이 있냐면 변압기 쪽이 아니죠. 변류기 쪽으로 가는 길목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이러한 코일이 또 있게 됩니다. 여기를 OC라고 부르고 우리 동작 코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전류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변류기는 코일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위쪽으로 평상시에는 흐르게 될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 코일 측면에서 본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발전기 내부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다 고장난 쪽으로 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래쪽에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전류가 고장 시에는 어떻게 유도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가 되죠. 그러면 여기도 이쪽, 여기도 이쪽, 여기도 이쪽이 되죠. 그러면은 동작 코일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는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의 이 전류의 비를 비교를 해서 이거는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신호를 주는 것을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차동 계전기보다 오차율을 조금 줄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 송전솔로에서 반지름 R미터인 도체 A, B, C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선간거리가 D미터일 때 완전 연가된 경우 각선의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체 A, B, C가 있게 되고요. 각 선 간의 도체 거리는 D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도체와 C 도체 간의 거리는 얼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D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각 도체 간의 거리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등가 선간 거리입니다. 이 등가 선간 거리 D0라고 했을 때 등가 선간 거리는 거리의 숫자 3제곱근에 3개니까 3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3제곱근에 D 곱하기 2D다라고 쓸 수가 있죠. 3제곱근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루트에서 안에서 3번 곱해지는 게 D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제곱근에 2에다가 D 미터다라는 등가 선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각 선의 인덕턴스를 물어봤죠. 즉 작용 인덕턴스를 물어보는 것인데 L이라고 하는 것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등가 선간거리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위에서 구한 3제곱근 2D미터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1번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도체가 3개라고 해서 간혹 이 복도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복도체가 아니라 각각의 도체가 3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열량 6,000kcal/kg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의 종합 효율이 36%라고 한다면 18억 kWh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석탄량은 몇 톤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 에타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여기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 분의 860에다가 W,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에다가 곱하기 100%를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100%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여기 종합효율이 36%니까 이 값은 0.36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석탄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M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M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요. 킬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열량의 기본 단위도 kcal/kg입니다. 그리고 이 W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kWh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M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M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M과 에타 위치를 바꾸면 되죠? 에타 곱하기 H 분의 860에다가 W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 식을 마저 적어볼게요. 860에다가 W는 얼마입니까? 6,000kcal가 아니죠? 18억 kWh입니다. 그러면은 18억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숫자를 한번 써보죠. 18
1800000000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10의 8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이거 18억 킬로와트 아워를 뭘로 나눠줘요? 효율 0.36으로 나눠줘야 되죠. 36%. 그 다음에 발열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6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6000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M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이때 M은 무슨 단위입니까?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단위가 톤이라고 한다면 우리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에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기로 하게 되면 그 값은 대략적으로 3번과 비슷한 형태인 71만 6666 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소수 좀 많겠지만 대략적인 값을 물어봤으므로 정답은 3번을 골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우리 직접 접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성점을 대지에 그냥 직접 접지한 케이스입니다. 즉 지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락 전류가 모두 다 지락된 이 전류가 중성점, 접지선을 통해서 이 중성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접지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 즉 대지 정전 용량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건전상의 대지 전위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계통의 절연 레벨이라든지 기기 및 선로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가 있게 돼서 경제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기 때문에 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성점을 영전위에 가깝게 할 수 있어서 변압기의 단절연, 중성점으로 가면 갈수록 절연을 약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호개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중성점을 직접 접지했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매우 커서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과도 안정도가 좋다가 아니라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락 전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선로나 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성점을 접지를 할 때 여러 분기해서 우리가 접지를 했다라고 해서 다중접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은 합성 접지 저항이 낮아짐으로 지락전류가 커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지락전류가 커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통신선에 끼치는 전자유도장애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장애가 크고요, 접지 저항 매우 낮습니다. 건전상의 전위 상승 어떤지 보겠습니다.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지를 여러 군데로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대지 전위가 상승하는 것이 최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락보호 개전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우리가 지락보호 개전기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락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락전류가 매우 크다 보니까 보호 개전기 동작이 확실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하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에서도 물어보는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역률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좋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역률이 낮아지게 되면 일단은 한전 측에서 전기를 공급해 줄 때 전기요금을 더 일정 수준보다 역률이 낮아지게 되면 더 할증이 붙게 되고요. 전기요금 증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전력의 증가인데 유효전력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실제 사용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인데요. 우리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P라고 한다면 이거는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주게 되죠. 피상전력은 우리가 변압기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PA는 보통 일정합니다. 공급하는 변압기는 일정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면 유효전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전력의 증가가 아니라 유효전력의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력손실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력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V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P제곱
R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나머지 조건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역률의 제곱의 전력 손실은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역률이 감소하면 그거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전력 손실은 증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도 식을 한번 써볼까요? 전압 강화 2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감소하고 사인 세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탄젠트 세타 값은 증가하게 되죠. 탄젠트 세타 값이 증가하게 되면 전압 강화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